자, 이번에는요. 어제 국회 앞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진 설명을 보시기 전에 여기 보면 무슨 근조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자영업자분들.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분양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 옆에 이런 것도 들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 밤 상황이에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두 번은 자영업자들 경찰 제지 7시간 만에 국회 앞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기리는 어떤 분향소 설치를 국회 앞에 하겠다.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막았거든요. 안 된다고. 이건 방역수칙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여기 얘기가 오고 한참을 끌었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설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희망을 잃고 막다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차려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는 고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너무 지금 남루해서 지금 더 속이 상한 것 같아요. 자, 어제 밤상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밤에요. 그러면서 경찰들과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뭐 약식 형태지만 일단은 뭔가는 마련이 됐어요. 자, 박정화 전 대변인. 근데 어제 전 이 자영업자분들이 저 분향소 설치하겠다. 그 여기를 좀 그렇게 국민들한테 좀 호소하겠다. 이런 장소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 설치 때와는 너무 다른 대우 아닙니까? 이런 불만 제기를 좀 하셨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불만제기고요. 저는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왜 저걸 막나 싶어요. 저게 무슨 강제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워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시는 길 마지막에 국민들이 그 위로하고 좀 조문하겠다는데 그걸 뭐하러 막. 정부로서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까요? 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K방역 해갖고 뭘 잘했다고 합니다면 결국에는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희생 속에서 이만큼 왔으면 뭐 그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아니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건 안 하면서 이제 와서 그 버티지 못하고 힘들게 저렇게 가신 분들 분양도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코로나 벌써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천수다 방역하면서 맨날 희생만 시켜요. 저분들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무슨 5일씩 해서 무슨 시민장입니까? 시장장입니까? 저 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뭐 시위한다고 해요? 사람들 모이면 안 돼요? 모여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부, 뭐 경찰이나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엄격하게 하는데 이렇게 모이시면 안 됩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 지키면서 하겠는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합니까? 또 이렇게 좀 맞서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도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요. 자, 다음 기사는 자영업자분들의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 제한 지난 11개월 동안 314일에 달했다. 314일이 제한받은 거예요. 그럼 이란 제대로 뭔가 문을 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며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중수본 3차 유행 이후 수치를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유흥시설은 258일 아예 영업을 못했다, 여기는. 식당, 카페 영업은 이게 영업이 제한된 거는 11개월 동안 314일에 달했다. 자, 앞선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주홍 교수님. 네. 어떡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가 목소리가 크고 집단 행동이 있으면 거기만 인정을 받는다는 인상을 심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까도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정말 대형 노조나 예. 그런 곳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분향소를 설치 안 했을까요? 유명 인사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당했던 희생의 강요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나와서 협의체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목소리가 없어요. 임대료를 분담하겠다든지 강제 퇴거를 막아보겠다든지 손실 보전하겠다든지 다 말뿐이었지. 이제 한계에 모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집단 행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식당이나 아니면은 대형 회사나 도대체 어디가 더 위험하냐라는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고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요. 아니 공연장, 백화점은 괜찮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이렇게 열듯이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상설협의체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숫자로 이렇게 보이는군요. 이게 단순히 숫자지만요. 자영업자분들은 이 숫자를 보시면요. 자,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 숫자요. 자, 다음은요. 뭐 백신, 뭐 국민지원금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 얘기예요. 보시죠. 오늘부터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 이제 2차도 뭐 예정이 돼 있더라도 미리 이제 뭐 남는 거 신청하시면 되신 분들은 맞으면 돼요. 그리고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에도 오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맞은 병원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종훈 평론가 뭐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생각해 볼 지점이 지금 백신 부족하다가 화이자는 6주 늘렸잖아요. 3주도 되는 거예요, 그럼? 4주도 되고 6주도 되고?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요. 과학이 고무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잣대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백신 개발한 그 분들은 과학자고, 그분들은 분명히 이제 설정을 한 거 아니에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 예. 그걸 잡아서 이제 2차 백신 접종 시기를 이제 4주 뭐 이렇게 이제 잡았던 건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백신이 부족하니까 6주 뭐 이렇게 늘렸다가 갑자기 또 백신이 또 이렇게 수급이 원활해지고 자녀 백신이 생기면 이건 속주도 됩니다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좀 이거 목표를 당기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갑자기 이게 또 3주까지 또 당겨져요. 이러니까 이게 신뢰가 가나요? 예, 철저하게 과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런 그 사안조차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지원금 관련이에요.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에 준다더니 실제 지급이 몇 %인지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얘기가 달라요. 여당에서는 이거 실제로 보니까 뭐 84% 아니에요? 이거 뭐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런데요.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인이 아니고 가구 기준으로 해서 88%입니다. 그리고 또 건보료 기준은 또 80% 아닙니까? 뭐죠? 최근에 이의 신청하면 90%까지도 간대잖아요. 정확하게 뭡니까? 김건희 교수님. 그 정책을 하면 만족도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것인데 예. 이번 이 재난지원금의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건보료를 기준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다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분들의 예. 어떤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가 뭐 88%에서 갑자기 90%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그냥 조금 낮춰서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주는 왜냐하면 이렇게 산정하는 그 비용도 한 700억가량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줄 때만 나오잖아요.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인데 이거는 뭡니까? 선별 보편입니까? 보편 선별입니까? 이 용어도 헷갈린다는 거죠. 지금 이거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88% 90%는 뭡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